혈당 관리 쉽게 하는 법. 해결 방법은 딱 3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머리가 멍해지고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는 순간 말이죠. 점심 먹고 나서 회의에 앉아 있으면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되고 책상 앞에 앉아도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경험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 어제 잠을 덜 자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넘기는데요. 사실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라는 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혈액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말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연료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달리듯이 세포가 움직이고 뇌가 생각하고 근육이 힘을 쓰려면 포도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식탁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은 흰쌀밥 중심이고 라면, 빵, 떡, 국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빠르고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혈당이 단시간에 훅 올라갑니다. 자, 혈당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거나 남는 것은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는 꼭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급격히 분비되면 문제가 됩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가 확 줄어든 것처럼 느끼게 되고 졸음이 쏟아지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식곤증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한두 번이 아니라 매 끼니마다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빵을 먹고 출근했더니 졸음이 쏟아지고 점심에 밥을 먹고 나니 또 피곤해지고 저녁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몸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혈당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졸음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선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세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 늘 힘이 빠지고 의욕이 줄어듭니다. 체중도 늘어납니다. 남는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쉽게 생기죠. 혈관도 손상됩니다. 고혈당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돼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뇌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공급이 불안정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학습 능력도 감소하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작은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밥 먹고 졸린 게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버티거나 커피를 마시고 잠깐 기운을 내는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잠시 혈당을 더 올렸다가 나중에는 더 큰 피로를 몰고 옵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밥 먹고 졸린 건 내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혈당 관리.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실 거창한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누구나 당장 오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식이섬유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보통 숟가락부터 들어 밥을 퍼먹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식사할 때 채소, 나물, 버섯, 김치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셔보세요. 식이섬유는 위 속에서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서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식이섬유를 먼저 먹었을 때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그냥 밥부터 먹었을 때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예를 들어 제육볶음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냥 밥부터 퍼먹으면 바로 졸음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상추나 깻잎, 나물, 김치를 먼저 먹고 고기를 먹은 다음 마지막에 밥을 조금만 드셔보세요. 훨씬 덜 피곤할 거예요. 단순한 순서의 차이가 혈당 관리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챙겨 먹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흰쌀밥, 흰빵, 라면 같은 고지아이 식품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고 저지아이 식품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리, 보리, 고구마 같은 곡물입니다. 이들은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또 의외의 음식이 있는데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의 기능을 도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차 한 잔, 계피가루를 살짝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낭콩, 렌틸콩 같은 콩류도 좋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회사에서 커피 대신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커피와 빵은 잠깐 혈당을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지게 만들지만 견과류는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혈당 안정 음식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식사 후 10분만 걸어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해요. 운동은 최고의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립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걷기만 해도 근육이 혈액소, 포도당을 바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딱 10분이면 됩니다. 집 앞 산책, 사무실 복도 걷기, 계단 몇 층 오르기, 심지어 집안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 바로 앉아 버리거나 눕지 않는 겁니다. 소화도 더디고 혈당도 치솟고 결국 더 피곤해지거든요. 자, 이제 3가지 방법을 알았으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소, 나물 먼저 먹기. 귀리, 고구마, 콩, 견과류, 계피 같은 혈당 안정 음식 챙기기. 식후 10분 걷기. 이 3가지만 습관으로 만들면 밥만 먹으면 졸린 사람에서 밥 먹고도 활기찬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음식의 조합을 신경 쓰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좋은 조합과 나쁜 조합을 구분해 드릴게요. 먼저 좋은 조합은 밥과 채소입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가 밥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밥과 채소는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나쁜 조합은 밥과 단 음료입니다. 밥으로 혈당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단 음료까지 마시면 혈당은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단 음료는 그냥 식사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요.
또 회식 자리에서 고기와 밥을 먹을 때도 팁이 있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먼저 충분히 먹고 밥은 소량만 곁들이는 게 훨씬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실 우리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채소 많이 먹으라는 말, 운동하라는 말, 좋은 음식 챙기라는 말.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하느냐예요. 채소를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먼저 먹어야 효과가 있고 운동도 하루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식후에 짧게 하는 게 혈당 관리에는 훨씬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채소 먼저, 혈당 안정 음식 챙기기,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음식 조합에 신경 쓰기. 이 네 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약국에 가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적인 원리를 아셨다면 좋은 습관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지만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2주 실천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랜은 특별한 장비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고 그냥 매일 식탁에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1주차 적응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흰쌀밥 대신 보리밥이나 현미밥으로 시작해 보세요. 거기에 계란 프라이 1개, 두부 반모 혹은 삶은 달걀 정도만 곁들여도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밥상에 김치나 나물이 있다면 숟가락을 밥에 먼저 대지 말고 반드시 채소부터 드세요. 이게 몸의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점심에는 어떤 메뉴든 상관없습니다. 백반을 먹어도 되고 외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드시 채소 반찬 먼저 그리고 밥은 마지막이라는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10분 걷기. 사무실 복도를 걸어도 되고 건물 계단을 오르내려도 좋습니다. 저녁은 과식을 피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밤 늦게 먹는 흰쌀밥과 라면은 피해야 합니다. 첫 주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채소 먼저, 밥은 나중, 식후 10분 걷기. 이 세 가지를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럼 2주차 안정화 단계입니다. 아침은 귀리죽이나 고구마 혹은 검은 콩밥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지아이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간단하게는 삶은 고구마 하나, 블랙커피 대신 따뜻한 계피차 한 잔만 해도 아침 혈당이 한결 안정됩니다. 점심은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반찬에서 단백질과 채소 비율을 늘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콩류 반찬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강낭콩 조림이나 두부조림 같은 메뉴가 있으면 챙기세요.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반드시 식후 산책을 하세요. 집 근처를 10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효과는 확실합니다. 하루 한 번은 간식을 챙겨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자는 안 되고 견과류 한 줌, 블루베리 혹은 무가당 요거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만 실천해도 몸은 확 달라집니다. 자, 이제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볼까요? 실제로 5일째가 되면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점심 먹고도 눈이 덜 감기지? 하고 느끼실 겁니다. 10일쯤 되면 폭식 욕구가 줄어듭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야식 생각이 덜 납니다. 14일 차가 되면 하루 종일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됐다는 증거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직후 커피는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인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 조절에도 부담을 줍니다.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올립니다. 가볍게 호흡을 정리하거나 짧은 명상,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을 줄이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당 관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혈당 보조제를 찾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려고 하지만 사실 답은 밥상과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채소 먼저 먹기, 혈당 안정, 음식 챙기기, 식후 10분 걷기. 여기에 올바른 음식 조합과 꾸준한 2주 플랜만 더해도 혈당은 충분히 안정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약국보다 밥상과 생활습관이 먼저다. 비싼 약을 사 먹기 전에 오늘 저녁 밥상에서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은 조금 줄이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단 2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